2025년 현재 두 기업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소니는 도쿄 증시 시가총액 3위, 인텔은 인수설까지 나돌며 몰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놀랍게도 20년 전엔 정반대였죠. 인텔은 반도체 왕자에 군림했고 소니는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던 기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니는 전자회사에서 콘텐츠 제국으로, 인텔은 반도체 제약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두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인텔은 PC용 CPU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시가총액 2천억 달러를 넘기며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이었죠. 당시 인텔의 CEO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GPU 스타트업 엔비디아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반면 소니는 위기였습니다. 2003년 소니 쇼크로 주가가 이틀 만에 27% 폭락했고 아이팟과 MP3 등장으로 워크맨은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최초의 외국인 CEO 하워드 스트링어가 부임했지만 구조조정보다 명성 유지에 집중하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결국 2012년까지 연속 적자,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점 인텔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x86 기반 CPU는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유지했고 모의 법칙은 여전히 믿음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두 기업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소니의 반격은 2012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단의 리더 히라이 가조가 CEO로 등장하죠. 히라이는 소니 내부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전자제품보다 게임 음악 출신, 일본보다 미국에서 자란 글로벌 인재였습니다. 그는 과감했습니다. TV 접겠다, 1만 명 감축하겠다. 이 기자회견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히라이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성과 없는 전통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겠다는 것. 결국 소니는 바이오 노트북을 매각하고 적자 TV 사업도 철수했으며 이미지 센서, 게임 콘텐츠에 올인합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는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플레이스테이션은 다시 전 세계를 점령했죠. 히라이가 길을 열고 후임 요시다 CEO는 그 길을 넓혔습니다. 히라이 이후 소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요시다 게니치로가 CEO에 취임하면서 소니는 본격적인 콘텐츠 제국으로 재탄생합니다. 요시다는 소니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 선언했고 실제로 매출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00년 소니 전체 매출의 69%는 전자 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로 줄어들었고 대신 게임, 음악, 영화가 추축이 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는 누적 5천만 대 이상을 판매했고 스파이더맨 게임과 영화는 글로벌 IP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애니플렉스를 통해 영화로 제작되어 일본 박스오피스를 평정했죠. 소니는 이제 콘텐츠와 IP 중심의 수익 모델을 확보했고 기술 기반의 창조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완성했습니다. 더는 전자제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니는 음악, 게임, 영화, 반도체가 서로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반면 인텔은 10년 넘게 같은 자리였습니다. PC 중심의 x86 CPU에 여전히 의존했죠.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CCG의 비중은 2015년 58.2%에서 2024년에도 54.9%? 사실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클라우드와 AI가 CPU보다 GPU를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데이터 센터 및 AI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매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AI로의 전환에 너무 늦었던 겁니다. 게다가 모의 법칙이라는 과거 성공 공식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2023년 CEO 겔싱어는 모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지만 시장은 이미 TSMC와 엔비디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텔은 시장의 방향을 잘못 읽고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뒤처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인텔은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오픈 AI 지분 15%를 10억 달러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인텔이 하드웨어를 원가에 공급하면 추가 지분 15%까지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 CEO 밥스와는 생성형 AI는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며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오픈 AI의 가치가 800억 달러에 달하는 걸 보면 인텔은 최대 240억 달러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GPU의 가능성을 보였던 엔비디아 인수도 무산됐습니다. 2025년 현재 엔비디아는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됐고 인텔은 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AI라는 시대의 대전 안에서 인텔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두 기업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소니는 도쿄 증시 시총 3위, 1,300억 달러를 넘기는 기업이 됐습니다. 반면 인텔은 경영위기로 CEO 교체, 퀄컴 인수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5와 스파이더맨, 귀멸의 칼날 같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세계 IP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여전히 x86에 매달리고 있고 GPU와 파운드리 경쟁에서는 엔비디아, TSMC, AMD에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두 기업의 차이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했느냐, 과감히 벗어났느냐로 갈립니다. 정리하자면 소니와 인텔은 비슷한 출발점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소니는 과거를 과감히 버리고 콘텐츠 IP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인텔은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며 변화하는 기술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래는 과거를 버리고 변화에 적응한 쪽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하거나 경영할 때 이 사례가 강력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